네, 계속해서 피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차장, 네. 인명피해가 지금 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에 예천읍 한 하천에서 떠내려가는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6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찰은 남성의 신원 확인과 함께 경위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봉화군에서 조금 전 올라온 속보가 있는데요. 춘향면에서 주택 매몰로 두 명의 사망이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새로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괴산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으면서 오늘 오전 6시 괴산댐에 물이 넘쳐서 일대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충남 예산에선 예당 저수지 숨은 11개가 방류 중에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홍수 경보, 주의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복구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이 주변 체크를 수시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승배 본부장님. 네. 이게 홍수경보, 홍수주의보, 네. 홍수특보들이 이제 발효된 곳이 1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댐이 사실 그런 홍수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네. 거기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결국 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넘치게 되면 밑에 저지대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건 이제 호우주의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댐을 관리하는 쪽에서 홍수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근에 그 댐 인근에 있는 그 강수량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홍수주의보를 내는데요. 괴산댐 같은 경우에는 107%가 되니까 댐 수위보다 높아서 넘치는 경우 이제 열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아직 차지 않았더라도 지금 또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많은 비가 온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열어놔야 미리 되는 빼죠. 거죠. 그 댐에 있는 물이 사실은 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웠지 않은 이제 그 홍수 조절을 해서 미리 빼는 거죠. 예. 자, 이러한 홍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댐이 만약에 수문을 한꺼번에 열 수는 없으니까 미리 대피령을 발령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피신하라고 얘기를 한 뒤에 이제 발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기에 달했을 때 큰 소양댐이나 그 청주댐, 안동댐 같은 경우에 물을 갑자기 열면 큰 피해가 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물을 빼는 그런 어떤 고도의 어떤 계산 들어간 그런 물빼기 그런 거를 하면서 예. 홍수주의보가 이제 발령되는 거죠.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댐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뭐 산사태 전조증상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또 홍수에 대한 위험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참고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사이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 이 홍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의 정보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지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컨대 예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또 저희 서울에서는 강남 일대가 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상황과 여러 전국적으로의 이 범람 여부, 도심 침수 예상도를 좀 볼 수 있어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동네 또 주변을 검색해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법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데 올해 비 강도가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비 강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변화가 왔다. 누구는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됐다. 동남아시아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측 자료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겨울에 얼음이 오는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기후대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제주도에 해당이 됐었는데 그 지역이 좀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 아열대 기후화가 되면 그만큼 공기가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동남아 가면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스콜이라고 자주 하죠. 스콜이라고 하는 예.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가 이제 그런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화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작년에 그 서울에 비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진 그런 상태가 하나의 기후변화의 한 여름철 날씨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예,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가을 또 언저리가 되면 또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태풍 또 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 올여름 괜찮겠습니까? 지난 봄부터 많은 언론이 올여름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이 비 그치면
바로 폭염과 열대야로 또 시달릴 테고 예. 또 태풍이 아까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지는 아직 태풍으로 발달은 안 했는데 열대 저기압에는 필리핀 앞에 하나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계절로 앞으로 7월 하순, 8월, 9월은 계속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마 때문에 저런 피해가 났는데 앞으로 또 한 2달 정도는 저런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름철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전 차장. 네. 기상청에서 혹시 장마 관련해서 언제 끝난다, 이 비는 얼마나 더울 것이다, 혹시 발표한 게 있습니까? 앞서 들었다시피 그 장마가 언제까지 된다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렵지만 일단 장기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양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